엑셀사이즈 2.5에서는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에서는 이제 표본 공간을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경우를 대문자 M, 여자아이가 태어난 경우를 대문자 F로 나타낸다면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로 태어날 것이므로 표본 공간 S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B에서는 가능한 모든 결과값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적어주면 되는데 공집합, 대문자 M, 대문자 F, 그리고 S 그 자체를 적어주면 됩니다. C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난 경우 B에 있는 사건들, 결과값들 중 어떤 것이 나타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자 F를 포함한 결과값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대문자 F를 포함한 집합, 그리고 S 그 자체를 적어주면 됩니다. 엑셀사이즈 2.6에서는 임의로 선정한 식물에서 몇 마리의 벌레가 발견되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에서는 표본 공간을 적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곤충의 수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자연수로 발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0과 자연수들을 포함한 이런 무한집합 S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B에서는 이제 식물에서 발견되는 곤충의 수가 3마리 이하라고 할 때 집합 A를 적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을 3으로 이제 정해주었기 때문에 0, 1, 2, 3을 포함한 집합 A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각각 일정한 같은 확률을 갖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엑셀사이즈 2.6에서와 같이 실제 상황을 관찰하는 실험들에서는 모든 결과값들이 일정한 확률을 갖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마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4마리가 발견되는 경우보다 더 잦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확률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셀사이즈 2.7에서는 30개의 노트북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가 와이어리스 카드가 있고 8개는 버너가 있고 14개는 둘 중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실험은 30개 중에 1개의 노트북을 선정하고 와이어리스 카드나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30개의 랩톱 컴퓨터를 표본 공간 S로 둘 수 있습니다. A에서는 와이어리스 카드와 버너가 둘 다 있는 경우를 노트북의 수를 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가 이제 와이어리스 카드가 있는 컴퓨터이고 B가 버너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A의 경우 WB의 숫자를 구하면 됩니다. WB의 경우 이 부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의 부분을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NW와 NB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집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14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W와 B의 합집합은 전체 표본 개수 30개에서 이 여집합만큼을 뺀 16개. 그리고 이제 NW와 N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NW 플러스 NB 빼기 NWB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수는 4개. 저희가 구하는
와이어리스 카드와 버너를 둘 다 갖고 있는 컴퓨터의 수는 4개입니다. 합집합의 B에서는 이제 와이어리스 카드와 버너 둘 중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에서 구했듯이 이제 합집합의 원소수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구했으므로 풀이는 이쪽에서 참고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카드가 없고 와이어리스 카드가 없이 버너만 갖고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구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합집합의 원소수에서 W에 포함되는 부분을 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B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을 뺐네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뺐네요. 따라서 8 빼기 4 해서 총 구하는 개수는 4개입니다. D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면 저희는 이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경우에도 똑같기는 하겠습니다만 합집합에서 교집합 원소 개수를 빼준다면 아까 16으로 구해뒀었고요. 4를 빼면은 12. NW와 NB를 더하면은 교집합이 2번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교집합을 아예 빼주려면은 이렇게 2번 교집합의 원소수에 2를 곱해서 빼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무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사이즈 2.8에서는 이제 50가구 중에서 50가구에는 최대 각각 한 마리의 강아지 혹은 한 마리의 고양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50가구 중 25가구는 강아지가 있고 7가구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며 18가구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실험은 당연히 50가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대문자 D와 C로 나타낸다면 저희는 이제 개를 기르고 있는 가구의 수가 25, 교집합 원소수가 7, 그리고 합집합에 해당되지 않는 이 여집합의 원소수가 18. 이제 엑셀사이즈 A에서는 개만 키우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의 원소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ND에서 이제 교집합 원소수를 빼주면 25 빼기 7, 18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합집합의 원소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수를 물어보았으므로 이제 합집합에서 강아지만 키우는 경우를 빼주면 알맞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집합은 이제 여집합 그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도 기르지 않는 가구의 수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50 빼기 18은 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2에서 이 앞서 구한 강아지만 키우는 가구의 수를 빼면 32 빼기 18은 1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고양이만 키우는 가구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수에서 둘 다 키우는 경우를 빼주면 되니까 B에서 구한 14에서 교집합 7 이렇게 빼주면 7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D에서는 둘 다 키우지 않고 한 가지의 반려동물만 기르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경우로 구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것을 구하는 거니까요. 32 빼기 7은 25. 아니면 이제 A와 C에서 구한 이 두 값을 합해줘도 되니까 18 더하기 7, 아무튼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ercise 2.14에서는 아이의 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의 개수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이 좀 잘렸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TV가 있는 경우를 대문자 T, CD나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를 P, 컴퓨터가 있는 경우를 C로 둔다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비율은 이렇게 주어졌고 이제 셋 다 없는 경우가 4%, 셋 다 없는 경우가 4%, 이제 컴퓨터만 없는 경우가 44%입니다. 그러니까 C에는 해당이 없고 나머지 두 개는 있는 경우. 여기가 44%네요. 그리고 T, C, P, 플레이어, CD와 테이프 플레이어만 없는 경우가 1%. 그리고 텔레비전만 없는 경우가 이제 9%. 이렇게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값은 이제 A에서는 셋 모두의 이제 교집합 이 부분이기 때문에 X%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합집합은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집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0.96, 96%가 나옵니다. 이제 공식에 따라서 PT, P의 P, P의 C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해주면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주면 96, 68, 92, 32 에서 이제 이 교집합 부분들을 나타내주면 저희가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와 텔레비전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제 44 더하기 X 그리고 플레이어와 컴퓨터가 모두 있는 경우는 9 더하기 X 그리고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이 교집합 크기를 X로 더해주면 전체 138 빼기 2X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X는 21. 셋 모두 그러니까 텔레비전, 플레이어, 그리고 컴퓨터 모두 있는 경우가 21%라는 겁니다. 이제 또 구해야 하는 경우가 오로지 텔레비전만 있는
비율. 아이고. 오로지 텔레비전만 있는 비율은 어느 쪽을 말하는 거냐면 이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21%로 구했으니까 적어주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전체 비율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빼주면 되기 때문에 68에서 21, 44, 1 더한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68%에서 66%를 빼줬기 때문에 2%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또 플레이어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쪽이겠죠? 92%에서 이 부분, 아까 66%였죠? 빼주면 잠시만요. 이 부분을 빼줘야 하는 거니까 값이 달라집니다. 65에다 9 더하면 74, 92%에서 74% 빼줬으므로 18% 나옵니다. 여기 이제 D에서는 두 가지의 매체 이상이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65에다가 10 더하니까 75%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번 설명하겠습니다. (2-20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렛 1을 갈 경우를 대문자 A, 2를 갈 경우를 대문자 B로 둔다고 할 때 이제 A만 갈 확률 30%, B만 갈 확률 40%, 둘 다 갈 확률 10%로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A에서는 아울렛 1을 갈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0%와 10% 더해서 확률 0.4, 그리고 이제 B에서는 아울렛 2를 가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울렛 2를 갈 확률 자체를 1에서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1에서 0.5를 빼서 0.5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 2를 갈 확률은 이렇게 10%, 40%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제 A를 가지 않거나 B를 가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0.1 빼서 0.9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D에서는 아울렛 1도 가지 않고 2도 가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합집합 부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30, 40, 10 더해서 80%, 1에서 0.8 빼서 0.2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2-35번 설명하겠습니다. 건물을 이제 들어갈 때 고객이 1번 출입구를 활용하는 경우를 로마자 1, 2번 출입구를 활용하는 경우를 로마자 2로 나타내겠습니다. 두 명의 고객이 각각 따로 이제 건물에 들어올 때 어떤 출입구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경우의 수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표본 공간 S를 구하라고 A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1번으로 올 경우 한 명은 1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먼저 온 사람이 1번, 다른 사람이 2번, 그리고 반대의 경우, 그리고 둘 다 2번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이 네 개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S, 표본 공간 S 적어주겠습니다. B에서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이제 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둘 다 1번으로 들어올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경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가지의 경우 중 한 번이므로 확률은 0.2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C에서도 이제 B와 같은 전제 모든 경우가 이제 확률이 일정하다고 하고
두 사람이 다른 출입구로 들어올 때를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두 경우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두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전체 4가지이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이므로 2분의 1, 0.5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2-40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의 일자리에 8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대충 A, B, C, D, E, F, G, H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낸다고 두겠습니다. 이제 A에서 가정하는 점은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높은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두 일자리가 다른 조건이라는 건데, 따라서 이제 A가 1번, B가 2번 일자리를 얻는 경우와 B가 1번, A가 2번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8명 중에 2명을 뽑고 순서가 이제 또 배열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8P2 permutation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8팩토리얼을 8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8 곱하기 7, 따라서 5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B에서는 이제 2가지의 일자리가 차이점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A와 B를 뽑나 누굴 먼저 뽑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A, B나 B, A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8C2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8팩토리얼을 6팩토리얼에다가 이번에는 2팩토리얼까지 나눠줍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8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2-45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10대의 택시가 있는데 3개의 공항 A, B, C로 이제 각각 나뉘어져 갑니다. 5개는 A, 3개는 B, 2개는 C로 나뉩니다.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일단 A 공항으로 갈 5개의 택시를 총 10개 중에서 고르고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B 공항으로 갈 3개를 고르면 나머지 2대가 C 공항으로 자동적으로 가겠죠. 따라서 10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게 10C5,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것이 5C3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곱해주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 10C5가 252 그리고 5C3이 10 곱해서 2520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제 2-47번 설명하겠습니다. 6개의 플라즈마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 중 2가지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제 2개의 TV를 할인가로 내놓을 건데 이 임의로 고른 2가지의 TV가 둘 다 결함이 없는 경우의 없는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전체 6개의 TV가 있고 이 2가지 빨간색으로 표현한 2가지가 결함이 있습니다. 이때 6개의 TV를 고르는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해 두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이제 둘 다 결함이 없는 TV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말하겠죠. 얘를 분자해 두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함이 없는 4대의 TV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따라서 분자해 가게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 6C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현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자면 분모에 6C2, 분자에 4C2 계산하면 3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얘는 6,
6 곱하기 5에서 이제 얘를 2로 나눠주기 때문에 15 해서 전체 확률, 구하는 확률 0.4입니다. 이상으로 과제 마치겠습니다.